안녕하세요. 캘리닥 내과의사 장지훈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메디컬 AI, 의료용 인공지능이 의료 선택 및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관여를 하고 도대체 이 의료 결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NEJM에서 의료 AI와 인간의 가치란 제목으로 나온 리뷰 논문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요즘 맨날 접할 수 있는 챗 GPT라든지 다른 거대 언어 모델 이거를 이용한 AI는 인간처럼 학습을 하고 진화한다고 이야기했었죠. 의료 AI도 누군가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그 AI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강화하거나 약화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를 키우는 것 같지요. 그러니까 이 학습과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요, 도덕적, 윤리적인 딜레마에 빠질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챗 GPT를 써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누가 어떤 질문을 하냐에 따라서 이 컴퓨터가 다른 대답이 나와요. 그럼 의료 AI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엄청 복잡할 것 같은데 일단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많은 데이터로 컴퓨터를 훈련을 시켜요. 컴퓨터에 계속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서 모델을 개발해요. 그리고 그 모델을 사용합니다. 그 사용하면서 피드백을 줘서 수정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보시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이 만드는 과정 하나하나에서 사람의 가치가 수반되기 때문에 모든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고민이 필요하겠죠. 말은 저렇게 세 번의 스텝으로 AI가 뚝딱 만들어지는 것처럼 말씀을 드렸지만 한 AI 모델이 그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데 그 모든 과정에서 또 어떤 편향적이지 않은 공평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가치를 집어넣는 것이 이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겠죠. 여기서 임상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보통 우리 정기 피검사를 하면요, EGFR이라는 수치가 있어요. 이게 콩팥 기능 지표인데요. 수많은 과학자들이 연구의 끝에 계산해낸 식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AI와는 또 조금 달라요. 근데 이 콩팥 지수로요, 언제 콩팥 이식을 할 수 있는지 그 자격이라든지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것을 재고요. 콩팥 상태를 모니터링하면서 지금 복용 중인 약을 조절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식이요. 처음에 백인과 흑인 데이터 위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른 인종까지 정확도가 괜찮냐? 이건 잘 모르는 겁니다. 물론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겠지만 이식을 하냐 안 하냐 이런 문제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이걸 흑인과 흑인 아닌 인종 이렇게 나눠서 계산을 하다가요. 2021년부터는 이게 또 불공평하게 결정될 수 있다고 해서 하나로 계산하게 됩니다. 일단 흑인이라고 해서 또 다 똑같은 흑인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똑같이 피검사를 했는데 인종에 따라서 누구는 숫자가 높게 나오고 누구는 낮게 나오면 그 콩팥이 나빠진 것은 비슷할 수도 있는데 누구는 이식을 받을 수도 있고 누구는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보신 것처럼 한 가지의 콩팥 기능을 알아보는 이 피검사 하나에도 사람의 가치가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다른 인종 이것이 관련되었었죠. AI에서는요 파라미터라는 것이 있어요. 매개 변수라고도 하는데요. 모델이 학습을 통해서 조정하는 수치입니다. 이런 파라미터들이 데이터에서 패턴을 찾고요. 물어본 말에 대답을 찾아가요. 이게 많을수록 더 복잡하고 그리고 미세한 패턴을 학습할 수 있는 거죠. 아까 그 EGFR 그 콩팥 수치에 의해서는 우리가 파라미터 한 개를 본 거예요. 인종. 그 인종이 흑인이냐 아니냐. 그런데 AI 모델에서는 이게 엄청 많고요. 또 서로가 막 이렇게 연관돼 있어요. 밝혀진 바에 의하면 GPT-3는 1750억 개, 그리고 GPT-4는
1.8조 개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 이제 전 영상에서 클리니컬 디시전스 파트를 보시면 의사들끼리도 어떤 의학 결정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거 보셨잖아요. AI도 그 만든 회사에 따라서 그걸 설치하고 또 사용하는 기관이나 병원의 기조에 따라서 사전 훈련이나 미세 조절의 단계에서 필요 없거나 안 좋은 내용을 삭제하고 수정함으로써 그 모델의 행동 양식이 변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의료 결정이라는 거, 이거는 또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전 영상에 이제 성장 호르몬이라던가 아까 콩팥 기능 측정이라던가 어떤 의료적인 상황이 있잖아요. 거기에 가능한 결정들이 있고 각각의 결정에 대해서 어떤 확률들이 있죠. 좋은 결과가 있을 확률, 안 좋은 결과가 있을 확률. 이제 거기에다가 당연히 환자 본인과 다른 관계자들의 바램들이 있겠죠. 이것들을 전부 종합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가장 적절한 선택, 이거를 찾는 게 목표가 되겠어요. 그럼 자, 환자의 선택이 있고 의사의 결정이 있고요. 또 의사의 걱정이 있고요. 환자분의 가족들의 바램 등이 전부 다 중요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즉, 그 확률이란 것들이 얼마나 잘 추정된 건지, 각자의 바램들이 얼마나 잘 측정된 건지, 그리고 결과가 얼마나 종합적인 건지, 그거에 따라서 결국 마지막에 내려지는 선택이 다를 수 있잖아요. 좋은 결정이라는 거는요, 객관적인 데이터와 주관적인 바램, 그 사이를 잘 메울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에 관해서 원문에는 utility elicitation 이라고 나와 있어요. 저는 이것을 이 이야기의 문맥상 바램을 잰다 라고 해석을 했어요. 주관적인 생각을 어떤 객관적인 수치 같은 걸로 이끌어내는 거죠. 가장 간단한 방법이 숫자를 사용한 평가 척도예요. 환자분에게 자, 1에서 10 중 1이 죽는 거고요. 10이 가장 건강한 상태가 되는 건데요. 지금 몇 정도를 희망하십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대부분, 아니 10이면 10 다 10을 고르시고 싶겠지만 세상에 또 공짜는 없어요. 그 보통 QOL, 그거를 결정할 때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시간, 교환,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즉 가장 건강한 상태 10을 고르실 수는 있는데 그 유지 시간이 아주 짧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환자분 한 분 한 분을 개인적으로 평가하는 방법도 있는데 비슷한 환자분들을 단체로 모아놓고 각자의 바램이라든지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으다 보면요, 이걸 종합적으로 정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요, 내가 치료하는 그 환자분은 그 전체적인 평균과는 또 다른 본인만의 바램이나 입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또 간과할 수 없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의료 AI랑 사람의 가치들이 그 탄생부터 잘 어우러지는 것이 왜 중요한지 지금까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앞으로 생각해보고 해결해야 할 과제로 3가지를 짚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의료 AI가 어떤 건강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도와주는데 누구의 가치를 바탕으로 만들어져야 할까요? 그리고 누가 훈련을 시켜야 할까요? 두 번째, 시시각각 변하는 이 세상에서 다양한 데이터들이 수집될 건데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해서 AI를 만들어야 하는지. 마지막, 연구 환경에서가 아니라 현실에서 환자분들과 그 가족들의 바램을 어떻게 측정을 하고 마지막 결정을 내는 것에 잘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3가지가 남겨진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과제들은 꼭 의료 AI가 아니라도 저 같은 인간 의사에게도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